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최석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세포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시그널을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하면은 오늘은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항암제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먼저 세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세포랑 비정상 세포랑 어떤 것들이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항암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상 세포랑 비정상 세포가 있을 텐데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를 보면은 일단 정상세포의 목적들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체 기능을 온전하게 잘 유지하는 거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 증식이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저희 머리카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머리카락이 이제 빠지고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자라나는데 그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정상 세포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은 목적하고 수단이 이제 바뀌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상 세포는 사실 이런 신체 기능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수단과 목적 자체가 모두 다 이제 증식인데 그냥 증식도 아니고 매우 빨리빨리 자라나는 과하게 자라나는 것들을 이제 보통 저희가 비정상 세포라고 이제 부른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도 옆에 있는 어떤 신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침범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흔히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정의에서 모든 그 항암제가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없애고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나눌 때 편의상으로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보통 항암제를 얘기하고요. 저희가 이제 1세대라고 부르는 항암제가 있고 2세대대로 부르는 이제 항암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3세대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항암제가 있는데 여기서 근데 그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세대라고 부르다 보니까 마치 2세대가 1세대보다 더 우월하고 3세대가 2세대나 1세대보다 더 우월하다. 혹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산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등산로도 보면은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이제 C 코스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우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을 올라가는 하나의 그냥 방식일 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코스, 2코스, 3코스 뭐 그렇게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더 우월하고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러면은 요 1세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라고 부르는 것들은 저희가 흔히 이제 화학항암제, 키모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저희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항암제, 특히 백혈병 환자나 이런 분들 보면은 머리가 이제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머리가 없는 이유가 이제 이 화학요법을 썼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항암제가 1세대 항암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학적 요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암의 어떤 특성을 이용한 것인가라는 걸 봐야 되는데 얘는 암의 특성을 이용한 건데 어떤 특성을 이용한 거냐 저희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성을 그대로 차용해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그래서 빨리 자라나는 요 특성을 이용해서 항암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그 화학적 요법을 사용하는 것들이 뭐 과거에도 당연히 그 가장 주된 그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었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식욕도 되게 부진하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뭐 여러 의학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보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도 이게 왜 부작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가가 사실 딱 눈에 드러나거든요. 보시면은 암의 이제 특성을 이제 이용한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겁니다. 암은 빨리 자라나는 거다. 이 특성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A라고 그러고 이거를 B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는 B다. 이 특성을 이용한 건데 이걸 만약에 거꾸로 논리적으로 맞게 사용한다고 하면은 not B는 not A가 돼야 되는 게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고 저희가 중학교 때 이제 저희가 배웠던 것 같은데 이 항암제가 왜 부작용이 많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그냥 순서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B는 A다. 이렇게 접근을 한 이제 항암제가 바로 이게 1세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빨리 자라나면은 암이다. 이런 로직을 갖고 접근한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작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사실 빨리 자라나는 것들이 모두 암세포는 절대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이유도 머리카락이 이제 빨리빨리 자라다 보니까 이 항암제를 쓰면은 당연히 이제 오인을 하는 거예요. 아, 머리카락도 암세포네.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저희 이제 머리카락도 빠지게 되는 거고 저희 뭐 구토도 하게 되고 이제 식욕이 되게 부진한데 저희 그 위나 이제 장 세포들도 이게 빨리빨리 자라나는 그런 세포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화학항암제를 쓰면은 저희의 그 장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도 암 세포라고 이 친구가 오인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식욕도 부진하고 밥도 잘 못 먹게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왜 이 1세대 항암제를 주된 그 약으로 쓰느냐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먼저 2세대가 이제 이따 말씀드릴 표적 항암제인데 스마트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미사일. 근데 그걸 스마트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 초토화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표적을 딱딱 찍어서 스마트하게 공격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이제 융단 폭격하는 것처럼 먼저 공격을 하는 개념에서 이런 1세대 항암제를 아직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제 약들이 무슨 탁셀로 끝나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항암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2세대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